예,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배추 1급 배추 배종찬입니다. 아, 1급이 아니라 여러분 1극 배추가 되겠습니다. 1극입니다. 예, 네네. 오직 원앤 올리 배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당근이나 양파까지도 노리고 있는데 이 자리를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이야기. 아, 오직 네. 배추, 1극 배추. 제 지금 성분 자체가 85.4%.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재밌게 해주셨어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아, 오늘 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네. 아, 근데 이 개그를 듣고 나면 아, 힘이 쩍 빠져요?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제발 예. 정봉주 후보자 같은 예. 이상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정봉주 의원 화내십니다. 아, 네네, 예, 두 분 전화옵니다. 사이는 다른 말씀은 안 예, 드렸습니다. 네. 두 분 사이 이제 알아서 해결하시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배추 한 판. 연임을 확정하신 이분을 만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나와 주실까요? 아, 이 파리가 이렇게 주제에 날아다니네요. 후시, 후시. 이게 그 유명한 파리, 명판이에요. 명파리라고 하죠. 명파리. 이 파리 좀 피지 양반이 이거 일을 해야지. 아, 파리올림픽인가요? 자, 우리 국민의 열망을 그리고 기대를 모아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대표님, 저희 25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죠. 여야 대표 회담을 생중계하면 어떨까요?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혹시 이재명 TV 어떻습니까? 왜 이재명 TV죠? 예, 저희가 구독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구독자가 103만 명이에요. 국민의힘 TV는 40명밖에 안 되던데. 예, 뭐 맘대로 하시죠. 가버리네. 뭐 저번에 도망간다 어쩌다더만. 혹시 파리를 잡아야 돼. 파리.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 예의가 없다, 굉장히 상당히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야 대표 간의 이제 회담은 25일 일요일 주일에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3시에 예정이 돼 있는데 배 소장님 인상을 쓰고는 있지만 서로 웃고 있다. 웃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 방금 전에 이제 제 애드립에 네. 서정욱 변호사가 박장대소를 했듯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도 압승 뒤에 또 높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지지율상으로 볼 때는 예. 공동 운명체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내가 중도층도 이렇게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민생을 통해서 예. 한동훈 대표는 민생을 주도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는 전면에 서서 국민의힘을 견인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냐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주목을 받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거든요. 아하. 저는 첫 만남에서 성과를 떠나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성과가 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주목받는 당장 우리도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딱히 CBS 한판 승부 다시 듣기 외에는 없는데 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있으니까 있는데 예. 오후 3시가 있으니까 오후 3시에. 주목 효과가 있죠. 아, 그러네요. 자, 오후 3시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네, 어제는 별거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보세요? 오후 3시, 주일 오후 3시. 특히 이제 그 중계까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생중계. 예, 그러면 이게 더 성과가 나오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내용의 질이, 예, 대화의 서로 질이 이제 떨어질 밀고 수 당기 있다. 좀 이게 비밀이 보장돼야 아. 서로 이게 타협도 하고 이걸 생중계를 하면 결국 이제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따라서 오히려 더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겠다. 오히려 생중계 하자고 했던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어떤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의 주목을 더 받고 싶다. 이런 그런 말씀. 것도 이제 지지층 보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아하, 서로. 따라서 저는 지금도 그큰 성과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뭐 법안 중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견이 없는 이런 데 민생 법안이 있대요. 그 몇 개 정도는 이제 이미 합의해 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개 성과는 있지만 굵직굵직한 게 있잖아요. 뭐 25만 원 지원금, 최상병 특검법 또는 이제 검투세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하. 뭐 약간의
뭐 자그만한 게 이설이 없는 법들은 이게 몇 개 완전히 빈손으로 올 수는 없으니까 예. 저 민주당이 그 오늘 방송하면서 들어보니까 패널이 예. 뭐 몇 개는 합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구치구장은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최재형 특검 확실히 한동훈 대표가 시원하게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25만 원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다음에 그 특검은 또 의원들한테 벽이 막혀 있거든요. 의원들 설득하고 토론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예. 당장 힘들 것 같아요. 힘들다. 장 변호사님.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혹이 앞선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은 서둘렀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요일 3시에 만나잖아요. 월요일 조간에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얼굴로 다 도배가 장식이 되죠. 도배가 될 거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청한 부분을 사실상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체제로 한동훈 대표가 훨씬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생중계라는 조금 더 이게 완전히 가 닿는 유권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그런 매체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협상 중에 생방송, 뭐 생중계 이런 얘기를 하면 민주당으로서는 소통되고 있지 않던 상황인데 이런 형식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언론에선 11년 만에 이제 양당 대표가 만나는 거라고까지 의미 부여를 하는데 이건 좀 결례였다는 부분은 들고 다만 이게 내가 지지층을 향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런 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저는 이걸 어떤 뭐 대단히 본인의 정치적인 좀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굉장히 고민이 큰 상황으로 이런 생중계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월요일 조간에는 두 대표의 사진으로 도배가 될 텐데 네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용산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 변호사님? 불편합니까? 흐뭇합니까? 나 없이 뭐 하는 거지? 아니 뭐 용산은 이제 그 먼저 원래 영수회담보다 예. 먼저 국회 이제 그 정상화. 국회 정상화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차분하게 그런 이제 입장이지 뭐 크게 뭐 불편해하거나 뭐 거부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말씀을 하기를 국회 지금 정상인데요. 이렇게 이미 정상. 이미 정상인데 뭘 정상화를 원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뭐 계속 국회가 도돈이표가요. 예. 일방적으로 이게 법안 처리하고 그다음에 재요구하고 예. 다시 재결하면 이게 그 부결되고 그 법안 쓰레기통 가고 또 강행 처리하고 이게 계속 돌고 있잖아요. 예. 이걸 정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아하. 아마 한동훈 대표가 25만이나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뭐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대통령실도 이게 긴장하고 보겠지만 그럴 일은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거 차분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보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두 분 사이 약간 서로 인상 쓰고 있지만 웃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두 분 중에 누구에게 더 플러스가 되는 만남일까요, 배 소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이 이제는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회동을 한다 그러면 관심이 갈까요? 저는 세 가지로 삼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삼심. 왜냐하면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용산에서는 첫 번째로는 무심. 왜 만나지? 왜 왜냐면 그런 거야? 용산에서는 특별하게 만날 생각이 없을 거예요. 무심. 두 번째로는 뭐냐면 궤심. 괘심. 아니 괘심. 괘심. 예. 왜 사랑하는 아내를 살인자, 나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미심이겠죠. 미심쩍다. 그러니까 뭔가 또 와서 한 10장을 꺼내놓고 읽기 시작하면 이건 뭐 우리는 뭐 용산 무대도 아니고 무슨 전국 노래자랑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용산에서는 국민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히려 오후 3시에서 큰 성과가 나든 안 나든 이제는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사실상의 대선 그렇죠. 레이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가 하나 이루어지더라도 두 사람 다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속도는 다릅니다. 급한 속도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서둘러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뭔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죠. 저는 이번 만남은 누군가가 5.5 대 4.5의 관계가 되면 다음에는 또 역전되는 거예요. 4.5 대 5.5.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이재명 대표도 좋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관심을 모아가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3대 과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만 원, 그다음에 최상병, 검투세인데 요거 말고 제가 보기에는 뭐 전세라든지 조금 다른 거 이런 걸 타결하면서 봐라 이것도 우리가 그리고 정쟁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 정도 발표를 끌어내지 않을까. 한 4시 반 정도에 발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는 정쟁 정치 중단 선언, 민생회복 지원, 정치개혁, 협의체 상설화 3가지 의지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고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의 의제를 던진 상황이기도 한데 장 변호사님은 이 3가지 의제를 보시면서 누구에게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사람한테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만나게 된 데는 이해관계가 같이 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는 2기 체제예요. 1기 체제 때는 뭐 수사받는다, 재판받는다. 왜 예전에 행정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는 용납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그럼 한동훈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과를 내야 돼요. 본인이 대통령의 그냥 휘하의 하나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걸 정책적인 행보나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길은 민생 어쨌든 정책 효능감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거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국민의힘에서도 일단 그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라면서 TF도 만들고 여러 이제 움직임을 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25만 원 지원금 다 대통령께서 거부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나오는 한동훈표 공약을 보면 민주당과 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간접적 현금 지원이다라는 이야기는 쓰고 있지만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고 선별해가지고 사실상 지원하겠다는 뭐 이런 취지들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건 실기한 측면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사실상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이제 여야의 가장 어떤 지지를 많이 받는 두 분이 이제 함께 이제 화면에 잡히는 상황이 될 텐데, 자 우리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의제가요. 예, 조금 이게 그 답답해요. 의제 서 변호사님 왜 그러냐면 시원하지 이제 않아요? 한번 보세요. 최상병 특검법 예, 그 대민 업무하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시가 지금 경찰이 수사 다 해가지고 이미 5명 송치하고 이런 걸 지금 이게 계속 특검하면 싸우자. 이거보다 차라리 반도체 특별법 만들자. 반도체 특별법 있잖아요. 반도체. 여야 간에 별로 이견이 없어요. 예, 한 몇십조 투자해서 반도체 강국 우리 대만의 TSMC를 능가하는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러면 국민이 확 먹고 사는 문제가 확 바뀌잖아요. 예. 반도체 하나가 이게 몇백만 원 먹여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데 예. 지금 최상병 특검 돌아가신 분에게 예우해주고 명예 좋은데 이거가 싸우게 됩니까? 저는 이 법보다 반도체 특별법을 가지고 오게 하자 예.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이 그래 급합니까? 이거 뭐 찬반이 있죠. 아 민주당 근데 제안 이거 다 싫으시구나. 예. 이거 부활하면 이게 정치가 확 깨끗해지고 좋아집니까? 예. 뭐 저거는 이게 정치권에 찬반 여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걸 지금 해야 되나? 답답해요 의제가. 국민의힘 확 의제는 그냥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과감하게 한번 던져보자는 거죠. 국민이 깜짝 놀라게 정치권이 이런 것도 하나? 그게 저는 반도체는 이설이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 얘기는 깜짝 놀랄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과감하게 여야도 모든 걸 이렇게 투자해서 최고 광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예. 그 의논 안 하잖아요. 서로 반대도 안 하면서 의논이 안 놓잖아요. 예. 과감한 합의가 놓이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민주당 보고 먹사이드. 답답하다. 민주당 보고 있으니까. 양쪽 다 보면 이게 양쪽 다. 그렇잖아요. 아하.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일단 협의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해나가자. 최상병 특검도 당장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 알죠. 그러면 후순위로 미루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답답한 상황인데 대통령님 답답하답니다. 나와주세요. 태극기여 힘차게 날려라. 잠깐만. 저 뭐야 저거? 보인다. 보여? 뭐가 보이시나요? 저 봤어. 내가 봤어. 저 박인커. 내 얼굴 예. 똑바로 봐. 예, 저 반국가 세력이든 보인단 말이야. 정가요? 반국가 세력. 사이비 지식이네. 이거하고는 안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 내부에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 사이비 논리, 허위선동, 반자유, 반통일,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그 암약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님 그 예? 정말 실체가 있는 세력들인가요? 반국가 세력, 사이비 지식인들. 자꾸 대들어.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김태현 실장 어디 갔어? 마음. 자유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자유의 반대말?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웃어? 누가 안 웃어? 자유. 반국가 자유. 일어나요. 자유. 안 웃어? 김태현 일어나. 실장
어디 갔어? 자유 일어나요. 썰렁하고 자는 거유, 일어나유, 자유. 그 예. 해석을 하면은 그 아, 예, 개그가 없어집니다. 아직도 그거는. 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썰렁하고만 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그 근현대사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김태우 실장이 아니죠. 이분 차장인데 실장은 언제 실장이 된 거야 이분은 갑자기. 마음속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 아닙니까? 마음속에서는 실장이시구나. 놀래서 그랬습니다. 예, 마음속의 실장 김태호 차장. 너무 예,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마실이네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런 역사 논쟁에 확실히 입장을 정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홍 시장님. 인자 그만 좀 합시다. 예. 내가 정리를 해주겠시요. 우리 헌법에서 상하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법통으로 삼고 있으니까 예.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다. 임시정부는 인자 망명정부지만은 예. 우리 국민이 세웠고 주권도 갖추었고 인자 영토만 일제에 침탈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걸로 정리하는 거 땡땡땡 끝났어. 내는 뉴라이트 아닙니다. 올드라이트 정통보수입니다. 내는 이거는 자유한국당보다도 더 나아간 의견이다. 네, 그래 봅니다. 어때요? 서 변호사. 제가 이게 JTBC 방송에서 제가 올드라이트라고 했는데요. 참, 제가 또 했었는데 정통입니다. 예. 누구처럼 얼치기가 아니에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푸바오는 언제 옵니까? 도마고 따라가라 그러면. 홈팅이 닮아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홍준표 예, 배 시장의 수장님. 예. 예, 발언 색깔이 좀 달라졌죠. 아, 예, 요즘 성격이요. 예. 이게- 분석해 주세요. 저는 그 분석을 좀 해보면 홍준표 시장이 지난 전당대회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당신과 민심은 다르리라고 봤고 아. 또 당심을 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밀착을 했던 것인데 예. 윤홍 밀착이었죠. 예. 근데 당신과 민심이 다르지 않은 걸 확인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대통령과 좀 등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거리두기. 대통령과 손절? 손절까지는 아닌데 아. 그렇게 하기에는 한동훈이 아직도 여전히 밉겠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손절은 아닌데 예. 조금 이제 각자의 길. 그렇죠. 아하. 중립지대에 와 있으면서 예. 본인이 이념적으로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아하.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야 좀 폭넓은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예. 상황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좀 지지 기반이 주춤할 수밖에 없고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계속 이야기되는 게 이제 재판 리스크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방선거에 한 번 더 출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겠죠. 아하. 그러면 홍 시장으로서는 내년 후반부로 가면 결국 민주당 쪽에는 김경수 이건 그냥 제가 분석입니다. 홍준표 시장 생각에는 국민의힘 쪽에는 본인이 좀 부상되지 않겠나 아하. 그런 판단의 차원을 민주당의 한 김경수, 발언이 국민의힘엔 홍준표. 예, 예, 지방 나오고 선거 있는 이후에.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서 변호사님, 요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몇 점? 어느 분석요? 예, 지금 배 수장님 분석하셔야죠. 좀 집중해 주세요. 홍준표 아니. 시장 발언 깔라 비판하려고. 집중을 안 해주세요. 해요. 집중을 안 하고 동리의 아니, 분석에 좀 집중해 주세요. 머릿속에는 지금 서종욱 TV 구독자 몇 명이죠. 그게 아니고요. 예, 홍 시장. 홍준표 시장 발언 중에 예. 제가 도저히 저는 뭐 이게 무익한 논쟁이라 보고 있는데 예. 건국이 연전이야. 예, 예.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아. 1919년부터 48년 그다음에 통일될 때까지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예. 주권이 갖추었다. 이게 좀 납득이 계속 이걸 제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 왜 그러냐면 이제 주권이라는 게 우리 국가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권력, 예. 대내적으로 이게 절대적 최고의 절대적 힘이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 이게 주권이거든요. 예. 과연 이게 임시정부가 죄송하지만 이게 주권을 갖춰서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대외적 자주성을 갖춘 독립국가로 주권을 인정받았나요? 이거는 제가 법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주권이. 예. 그럼 이게 왜 송기정 선수는 일장기 달고 가죠? 주권도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면 올림픽에도 이게 대한민국 그 달고 가 임시정부 이거 달고 뛰어야 되잖아요. 예. 이거는 아무리 이게 우리나라 위주로 생각하더라도 예. 주권이란 게 과연 임시정부가 그거 있었고 또 이게 국내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최고의 그 절대적 힘이 있었는가 그 의사를 결정할 우리 합병됐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주권은. 그렇다면 이게 저는 과정으로 봐야 돼요. 그 계열에서 이렇게 임시정부 얘기할 때 그러죠. 과세를 했냐, 세금을 거둘 수 있었냐, 아니면 영토를 갖고 있었냐, 정확한 주권의 개념이 있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폄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드골에 프랑스에서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정부를 만듭니다. 예. 지금 그게 프랑스의 기틀이 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임시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틀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이걸 헌법 전문에 넣은 게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승만 정부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헌법 전문에 넣은 그 정신에 대해서는 훼손하겠다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요 논쟁을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또 짚어보면서 네. 네, 정당과 현 대통령의 긍정 부정 추이. 배 소장님? 차분한 데는 조사죠. 네. 자,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연구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정당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정확하게는 14일, 16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10일부터 16일까지 다시 정리해드리면 14일 광복절 띄고 건너뛰고 16일 이틀간 예.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31%, 직전 조사 대비 6.8%포인트, 약 7%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42.2%, 직전 조사 대비 5.4%포인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다분히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전당대회 과정에는 잘 안 나오다가 지금 이 전당대회가 끝나기 직전 무렵의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을 10%포인트 이상 앞지르거든요. 예. 이 이유는 첫 번째, 막판이 흥미진진해졌다. 그러니까 누가 최고위원 1등이냐 또 궁금했지만 정봉주 후보자가 과연 2등할까 아니면 미끄러질까. 전현희 후보자가 또 발언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까 이게 더 궁금했던 것이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반사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가져간 게 이 뉴라이트 논란, 또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서 강복절 논란. 그런 이유는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 대구, 경북, 충청 다 올라갔어요. 예. 인천, 경기 30대, 60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른바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륙주, 대구, 경북과 60대까지도 거의 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당대 이후에 좀 엇박자, 또 이 뉴라이트 논란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지지층 핵심 지지 기반도 빠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뭐 여야 모두 전당대회 끝난 상황이고 여야 대표의 만남 보면서 뭐랄까요? 어떤 차기 대선 레이스가 잠정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수 진영이 또 다른 잠룡이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시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우리 이렇게 싸우고 시민들과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지훈련과 또 이런 안심소득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똑같아요. 최근에 직접 오세훈 시장과 만남을 가지시면서 더 똑같아지신 것 여의도 같습니다. 치킨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상민 씨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완전 감동을 한 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냐. 서울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게 이 한글 서울체, 네. 서울 글씨체가 예. 굉장히 또 성과고 예. 또 스크린 도어를 한 것도 오세훈 시장 성과라고 이상민 이 크리에이터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오 시장이 좋아하면서 출연료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배종찬 소장 그거는 너무 스포일러다 이렇게 평가를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김성태 의원도 제가 만나 식사했는데 예.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똑같다고. 엄청 다들 좋아하시네요. 예. 네. 김성태 의원은 없으시죠 오늘? 오늘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아직 안 나오셨고요. 아쉬워하시겠네요. 끝으로 그 진짜로 2036년에 서울 올림픽 유치하실 그 비전을 갖고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예. 한강에 물을 가져왔습니다. 와. 어이구. 한강에 대장균이 얼마나 산지 아십니까? 100ml 한 마리가 살까 말까 합니다. 이 세느강이랑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예. 유치만 하면은 이거는 예. 100% 흑자 올림픽입니다. 세느강에 이 이달고 시장이 물에 풍당 빠졌는데 예. 5분 만에
얼른 나왔습니다. 저는 1km 수영을 했습니다. 아, 트라이슬론. 그만큼 수질의 차이가 난다. 아, 이 한강 수질 누가 개선시켰을까요? 네. 제 예. 임기 때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해야죠. 네. 예. 물에 맞으면 칼칼해지던데요. 제발 한강물 앞에 겸손해지시죠. 아니 물병을 들고 있으니까 송영길 전 대표 생각나요. 아, 예. 아, 그분 찍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예. 아우, 그 물은 또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상민 씨가 다 준비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PD가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앉아만 계시고요. 저분은 그냥 미소만 짓고 계십니다. 그래도 1년이 넘게 앉아만 계십니다. 예, 뭐 그래 웃어주는 게 또 어디예요? 네. 예. 퇴근할 때만 서 계십니다. 예. 아, 너무 재밌었고요. 좋네요. 아무튼 이제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주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